기적은 아침에 온다.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은 아침에 좌우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엘로드. 할 엘로드는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다. 가장 빛나던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으며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되기 쉬운 길로의 유혹을 뿌리쳤다.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컷콧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10년간 1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을 통해 영향을 주었고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실리기도 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어디에 와 있든 나는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우리는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현재를 곧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제대로 골랐다. 당신은 이제 막 기적의 여정을 시작했다. 당신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줄 짧지만 혁명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러나 미라클 모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안겨주었다. 나는 미라클 모닝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방법임을 확신한다. 최근에 놀라운 통계 자료를 읽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9kg씩 과체중에 1만 달러의 부채가 있고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을 싫어하고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계의 일부만 진실이라고 해도 미국인들은 진지한 각성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진정 원했던 정도의 성공을 삶에서 이뤄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안주하는 부분도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중 내가 가장 공감하는 말이다. 슬프게도 자신이 꿈꾸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이 문구는 진부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당신까지 원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적당히 안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약 삶의 성공, 만족, 성취 정도를 0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 모두 10등급을 원할 것이다.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사실은 10등급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진정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올빼미족이에요. 게다가 나는 잠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자야 할 판이라고요. 이 모두가 미라클 모닝 이전까진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미라클 모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영업사원, CEO, 교사, 공인중개사, 전업주부,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는 신참 아침형 인간들은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변화에 흥분한 나머지 유튜브에 그들의 성과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책 머리에 성공담만 몇 개 읽어봐도 엄청난 성과를 접할 수 있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 망해가는 사업, 42만 5천 달러의 개인 부채, 심각한 우울증, 최악의 건강 상태라는 밑바닥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다. 지금의 나는 여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었고 수입도 몇 배로 늘렸고 부채를 100% 청산했으며 세계를 무대로 하는 강연자라는 꿈을 성취했다. 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도 소개가 되었으며 전국의 라디오와 TV에서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84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정점을 찍고 있다. 이 모든 게 12개월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미라클 모닝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즐겁기까지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그것도 남은 평생 동안,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수없이 하는 비유가 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마치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날 때와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다. 만약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흥분해서 일어나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학교의 첫날, 당신의 생일, 혹은 휴가를 떠나던 날,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상상해보라. 미라클 모닝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한다.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이 혜택들이 대담한 주장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어쩌면 사기처럼 혹은 허황된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 과장은 전혀 없음을 장담한다. 또한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증명한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을 소개할 것이다.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매일 아침 훨씬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비교적 짧은 생애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닥을 2번이나 겪은 나는 행운아이다. 내가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가 늘 원했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고 교훈을 얻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의 첫 번째 바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뻔했다. 20살의 나이에 나는 음주운전자와 정면으로 충돌해 현장에서 한 번 죽었다. 두 번째 절망의 바닥은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보다 더 힘들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악명 높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회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코칭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하룻밤 사이 내가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 나는 막 첫 집을 구입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첫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빚더미에 파묻히고 대출 이자는 연체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줄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도미노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모든 게 너무도 두렵고 불확실했다.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침대뿐이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은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시라도 나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리에서 맴돌았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부모님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루의 아침에 모든 게 달라졌다. 몇 주간 그래왔듯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나는 안 하던 것을 했다.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농구와 끈을 단단히 묶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들을 생각으로 mp3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바꿔줄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돌파구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짐 론의 자기 개발 오디오를 듣는데 분명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렸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것이 확 와닿았다. 그날 아침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적합한 정신 상태가 갖춰진 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즉 아주 절박한 정신 상태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 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이 하나의 철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예정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계발 등급은 2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도 3이나 4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점임을 깨달았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계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에 쥐긴 어렵다.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붙잡고 소파에 앉아 매일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찾기로 했다. 나는 나의 옵션을 살폈다. 처음 생각은 어쩌면 저녁에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였다. 퇴근 후? 아니면 늦은 밤? 약혼녀가 잠자리에 든 후 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루 중 그녀와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곧 생각났다. 늦은 밤 시간이라 나의 컨디션이 최고가 아니란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보통은 너무나 피곤해 다른 때보다 집중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 저녁은 최적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후? 하지만 그 여분의 시간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러고는 아침 시간에 내는 걸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나는 그 생각에 저항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엄청나게 완곡한 표현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달리기만큼이나 싫어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이 적당한 이유들이 떠올랐다. 우선 아침에 자기계발에 전념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집중력 있고 의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스티브 파브리나의 블로그에서 읽은 하루의 방향키라는 글을 기억해냈다. 첫 번째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이다. 만약 내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을 게으르고 무계획적으로 보낸다면 무척 게으르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루의 첫 1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하지만 매일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았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다이어리를 접고 이런 생각 자체를 접으려는데 머릿속에서 나의 멘토 케빈 브레이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나를 제한하는 평생의 신조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스케줄표에 적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나의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겠노라고. 다음에 마주치게 된 과제는 이것이었다. 나의 삶에 가장 빨리,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발전시킬 1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전에 해본 일이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걸 원했다. 운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삶을 바꿀 만한 습관들을 적어 내려갔다. 명상, 확신의 말하기, 일기와 쓰기, 시각화, 그리고 독서와 운동. 내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활동 6가지를 골라 각각 10분씩 할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6가지 전부를 시도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긴다는 거였다. 아침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끔찍한 일에서 매력적인 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잠도 겨우 들었다. 다음날 아침 생각에 너무나 흥분했던 거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 두 눈이 번쩍 띄었고 활기찬 나는 흥분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기운이 넘쳤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아이와 같은 기분이었다. 내 평생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일어나는 것이 쉽고
나의 하루에 대해 흥분해 본 적은 없었다. 오늘까진 말이다. 이를 닫고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정확히 일어난 지 5분 만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 인생에 대해 그렇게 흥분되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바깥은 아직도 어두웠고 그 사실이 묘하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해 나갔다. 침묵. 10분간 침묵 속에 앉아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차분한 기운이 몸을 감싸며 마음이 이완되는 걸 느꼈다. 평소에 정신없는 아침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독서. 나는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날 당장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를 몇 개 얻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나는 의욕을 느꼈다. 다짐. 확신의 말은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나는 나만의 확신의 말을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에 전념할 것인지를 적었다. 나는 힘이 솟는 걸 느꼈다. 상상. 삶의 목표를 그려둔 비전보드를 벽에서 떼어냈다. 10분 동안 나는 이미지 하나하나를 차례로 집중하며 그것들을 내 삶에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나는 영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일기. 다음으로 여러 해 동안 구입했던 텅 빈 일기장 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 점을 적었다. 그러자마자 나를 내리누르던 자욱한 안개 같은 우울함이 거치는 느낌이었다. 운동.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한 개라도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했다. 6분이 남은 상태에서 요가 DVD를 플레이어에 넣고 초반 6분의 동작을 즐겼다. 나는 활기를 느꼈다. 정말 놀라웠다.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 의욕 넘치고 힘과 영감이 샘솟으며 감사하고 활기찬 하루를 벌써 다 경험했는데 이제 아침 6시라니.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내 수입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었다. 이 강력한 아침 습관은 고객들과 공유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 적당한 이름은 오직 미라클 모닝이었다. 이제는 내게도 큰 그림이 보인다. 미라클 모닝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미션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삶의 질은 습관에 의해 완성된다. 만약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갖췄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사람인 것이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만약 습관을 통제하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오랜 습관을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습관을 바꾸는데 30일이 걸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선 필요한 30일이라는 시간을 10일 단위로 쪼개는 것으로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감정적 난관과 정신적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1일에서 10일차 거부와 저항. 새로운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며칠은 오히려 쉽고 신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새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습관이 싫어진다. 힘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신이 나지 않는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한다. 알람이 울린다.
아, 벌써 아침이야. 아, 일어나기 싫어. 너무 피곤해. 그래, 딱 10분만 더 자자. 알람을 꺼버린다. 문제는 이 견디기 힘든 첫 열흘이 그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대신 이 느낌이 새로운 습관이 주는 느낌이고 앞으로 계속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 이렇게 힘들다면 됐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결과 우리 사회의 95%는 실패를 반복한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에, 금연에, 다이어트에, 절약에,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줄 다른 습관을 들이려다 쓴맛만 보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첫 10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10일이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희박한 확률을 깨고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10일이 결코 소풍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저항할 것이다. 때로는 지긋지긋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특히 지금부터는 쉬워질 일만 남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은 당신 삶을 위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10일에서 21차 절제와 노력. 가장 힘든 열흘을 보낸 뒤에 상당히 쉬워진 두 번째 10일이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진다. 새로운 습관의 혜택들에 대해 긍정적인 유대와 약간의 자신감도 생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할 것이며 절제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편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고 곧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어떤 느낌일지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1차에서 31차 강화와 유지. 마지막 10일은 새로운 습관을 강화하고 그 습관에서 기쁨을 찾는 시간이다. 첫 20일간은 주로 그 습관에서 고통과 불편을 연상했다면 이제는 진전을 이룬 본인을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던 존재에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알람 시계를 끔찍해하던 당신이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신나서 일어나게 된다. 20일간이나 줄곧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그 혜택들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젖어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20일이나 해왔으니 며칠만 쉬지 뭐. 문제는 그 첫 20일은 전 과정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다. 며칠을 쉬어버리면 다시 그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21일, 30일 차가 그 습관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30일이라는 시간의 건너편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늘 원했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